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존경심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? 특히나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봤었던 경험들을 비추어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주요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요.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이건 기술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입니다.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저한테 호의를 줬는데 그 호의를 줬을 때 목적이 보여요.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줘,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돼,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이스하게 돼 하는데 그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좋게 대하는 목적이 보인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. 어떤 사람은 나한테 호의를 가지고 뭔가를 주거나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다가와주는 호감들을 표시를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완벽하게 순수하게 저한테 그런 호의와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. 당연히 저는 존경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후자의 패턴들이 많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아무리 100 정도를 준다 하더라도 목적이 보이면 그걸 받아도 기분 찝찝하죠. 뭔가 더 바랄 것 같고 상대방이. 맞지 않습니까? 근데 100 말고 그냥 10이나 5 정도만 받아도 목적이 안 보이는 그런 호감과 호의의 무언가를 저한테 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이 훨씬 더 그냥 밑도 끝도 없지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끼고 훨씬 더 존경심이 들어가죠. 왜냐면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들한테 호감을 주고 무언가를 준다라는 건 위대한 거잖아요. 사실 인간으로서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.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세상이잖아요. 그런데 먼저 무언가를 내 것을 준다? 내가 좀 더 좋은 걸 준다? 상대방한테? 저는 그게 존경의 가치의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. 맞지 않습니까? 뭐 예전에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어떤 대가를 사람들한테 바라고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잖아요. 안중근의사가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결과적으로는 책임과 희생이 무조건 수반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이타심으로 당연히 돌아오겠죠. 요런 경우.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도 또 요런 시기의 패턴들이 많이 있죠. 간혹 누군가랑 딜을 해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어떤 대표님하고 뭐 딜을 해서 뭐 100만 원을 얻어낼 수도 있고 200만 원을 얻어낼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. 어떤 뭐 커미션이라던가 뭐 컨설팅 비용이라던가 그런데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데 내 심리적인 상태로는 100 받을 거를 한 70만 받자 30 양보를 해서 70만 받아야 되겠다라고 70을 먼저 제안을 해요. 원래 100 받아도 되는 건데 이게 70만 주세요. 100만 원 줘도 되는 건데 70만 원만 주세요.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에이 왜 그러세요.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냥 100 드릴게요. 깔끔하죠? 저는 이런 사람한테 존경심 느낍니다. 왜냐면 저 알거든요. 이런 사람들은 30만 원 깎는 것보다도 사람을 얻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을 얻었을 때 나중에 자기가 어떤 시너지가 나올지 너무나 잘 체계화되어 있는 사람이죠. 소인들은 7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이 더 깎아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배포가 있는 사람이면 넉살이 있고 금전적인 여유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서 구질구질하게 하지 않을 타이밍에서 구질구질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. 밀 때 확실하게 밀죠.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안 주셔도 되는데 더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존경심을 느낍니다. 왜냐면 그런 거는 몸의 패턴으로 고착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요.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의를 갖는 건 교육입니다. 학습이고
애기들 보세요. 애기들 초콜릿 주면은 초콜릿 딱 갖고 엄마 좀 먹을까 하면 안 주잖아. 애기들 그냥 자기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.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런 거예요. 교육이 쌓이고 좋은 환경에 놓여 있고 자기 반성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저는 이렇게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존경심을 많이 사람들한테 받는 사람들의 패턴들은 저는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. 기본적으로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학습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에서 잘 된다고 하면 사람을 얻는 능력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얻은 겁니다. 그냥 사람 많이 얻은 거 절대 없어요. 존경심이라는 거는 구하기 힘들거든요. 얻어내기 힘들거든요. 남이 주는 거니까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이것도 멋진 거죠.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는 사람이,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겹치는 거죠. 뭐 같은 업종이라던가 같은 경쟁업체라던가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던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닌 상대방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. 물론 되게 드뭅니다. 근데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이런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느껴요. 사업을 잘한다는 전제하로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일을 잘한다는 전제하로. 왜 존경심을 느끼냐?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이 사업을 잘하고 일을 잘할 거 아닙니까? 경쟁심이 강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당연히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. 그런데 나랑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, 동료, 파트너, 다른 회사가 잘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진심으로 축하해 준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시야가 넓은 거예요. 이 사람은 시야와 배포가 마인드가 넓은 겁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쟁력이 강한,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 같은 라이벌을 존중한다라는 건 당연히 절대 쉽지 않은데 이거를 존중한다라는 건 그릇이 넓은 겁니다. 시야가 넓은 거죠. 지금 이 싸우는 요 판에서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큰 그릇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.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너 멋있다. 상대방, 내 라이벌을 내가 멋있다라고 느껴주는 사람, 그것도 존경심 얻을 수 있는 전제라고 봐요. 저도 그러거든요. 상대방이지만 라이벌이지만 좀 멋있는데 쟤? 라고 느끼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. 그 멋있는 사람들은 내 라이벌이라고 하더라도 좀 고맙고 감사한 거 아닙니까? 그 사람들한테 벤치마킹하고 그 사람들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내 롤모델이 될 수도 있고 내 경쟁자지만 그게 더 좋은 세상 아닙니까? 아무런 나한테 자극이 되지 않는 인간들로만 주변에 드글드글한 게 뭐가 좋은 세상입니까? 좋은 거 전혀 없죠. 저한테 자극이 되고 동기가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게 적이든 친구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게 훨씬 좋은 인생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존경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.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조직에서든 뭐든지 간에 리더십이든 내가 어떤 리딩을 해야 되는 상황이든 누군가한테 함께 가자라고 내가 믿음을 심어주든 뭐든지 간에 존경심이 들어가 주면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그쪽으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안착할 수 있다. 여기 제 요지입니다. 끝!